저는 꼼꼼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이가 스스로 읽으면서 독학을 할 수 있는 초등 필수 영단어 800개도 들어있는데 여기 좋은 게 또 난이도별로 또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나 이러면서 궁금증이 이제 어디서 조금 티가 나냐면요.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문법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뭘 잘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등 시기 때 영어 문법 어떻게 가지고 가시면 되는지 명확하게 가이드 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저희 첫째랑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파닉스나 문법으로 좀 되게 꽉 잡고 있어요. 네네. 이게 규칙이잖아요, 규칙. 제가 좀 이과 쪽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파닉스나 문법을 조금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제 명확하니까 답이 뭐 이과생이든 뭐 문과생이든 상관없이 문법은 어쨌든 한번 제대로 알면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법은 좀 성적 올리기가 오히려 더 수월하죠. 오늘 안내해드리는 대로 우리 아이들 문법 정도는 가정에서 꽉 잡아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닉스도 문법도 조금 비슷하게 취급을 해요. 결국은 규칙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렇게 얘기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규칙을 배우고 말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단어를 적용을 하고 그렇게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배울 때도 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자꾸 문법이 어려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문법은 그냥 규칙을 배우면 돼. 그래서 우린 그 규칙을 하나둘씩 알아가는 거야. 어렸을 때는 그냥 조금 더 간단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베이직은 벗어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문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년쯤에 한 번쯤 훑고요. 그 다음에 고학년 때 보고 그리고서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준비를 위해서 이제 그동안 배워놨던 문법을 좀 리뷰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조금씩 더 배워나가면서 그러니까 좀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문법만 배우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문법 룰을 배우더라도 이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어다 보니까 사용 안 하면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책을 같이 보면서 문법도 배우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책을 읽는지 그 수준이나 그 양이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문법은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는 거니까 제가 저희 아이랑 했던 거는 아예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쉬운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그러니까 이런 게 문법이구나 이런 게 있구나를 한번 가볍게 훑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교재를 한번 훑고 저희도 이제 한국어로 된 문법집을 잠깐 훑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 교재를 활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교재를 만났어요. 바로 초등 영문법 문장의 원리인데요. 메가스터디 북스에서 출간됐어요. 이번에 나온 신간인데 제가 이런 책을 정말 찾고 있었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이제 책 소개도 해드리면서 문법을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초를 다져줄 수 있는 문법책을 보면서 책을 읽어나가면요. 책에서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열이 되고 문장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거를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문장을 쓰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구나를 역으로 배우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독해도 문법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어떤 식의 룰을 가지고 가는지 정도 한 번 만나고 가는 친구랑 그냥 다양한 문장들과 글들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만난 친구들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 티가 나냐면 이제 아이들이 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리고 이제 글을 써봐라 그러면 이제 곧잘 막 써요. 놀랍게도 막 페이지를 막 그냥 조금도 아니고 되게 많이 청크로 써내는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부모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막 갑자기 영어로 막 엄청 써내려가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나? 이러면서 궁금증이 이제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어디서 조금 티가 나냐면요. 이 친구가 문법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글쓰기에서 확연히 티가 나요. 글을 그냥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거 진짜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게 사실은 먼저가 돼야 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 쓰기 숙제 있잖아요. 국어로. 그때 아이들에게 맞춤법이나 뭐 말이 되네 안 되네 은는 이가를 똑바로 써야지 말하면서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먼저 너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마음껏 써봐라. 문법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지도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가다듬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맞춤법도 조금 더 제대로 쓰고 조금 더 말이 되게끔 하고 그게 글 쓸 때 쓰는 말이랑 말할 때 쓰는 말이랑 다르다는 것도 조금씩 알려줘야 되고 영어도 그렇거든요. 영어도 말할 때 쓰는 말이랑 글 쓸 때랑 조금 사뭇 다르고 문법적으로 정말 딱 한 번만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직 못해서 글쓰기가 조금 아쉬운 친구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저희 첫째도 그랬고 그때 놓치지 마시고 이런 교재 한번 쓱 보시면 갑자기 실력이 확 향상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저희 첫째가 예전에 The Story of the World라는 세계사 그런 시리즈를 가지고 아이랑 이제 막 대화 나누고 막 액티비티스 하고 아이가 막 서머리하고 뭐 에세이 쓰고 이런 거 활동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써보렴 이러면서 이제 냅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마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처럼 일기 쓰는 것처럼 마음껏 쓰고 싶은 말을 써봐라 이랬는데 문법 막 난리 나고 막 철자 난리 나고 막 past tense, present tense, 막 future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짬뽕 대고 막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어떡하지? 가 아니라 너무 잘한다. 그럼 지금 이때 문법을 한 번쯤 보고 가는 게 딱 좋겠구나.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져가시면 좋으세요. 그게 저는 이제 중학년 때였고 한번 문법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법책, 랭귀지 아츠 가지고 이제 또 활동을 하니까 곧잘 잘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한국어로만 된 교재만 사용하세요. 또 별로고 그렇다고 영어로만 사용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때 내신을 봐야 되니까 결국은 이 문법이 확고하게 나의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국식으로 꼭 한번 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부담 없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게 집필된 교재로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누가 꼭 굳이 옆에서 끼고 설명 안 하고 그냥 스스로 읽어가면서 그렇구나 라면서 하나둘씩 문제 풀면서 내가 이해한 거를 대입해보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것만 풀지 마시고 꼭 같이 책을 읽어 나가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여기서 나오는 이 문장들은 굉장히 간결하고 쉽잖아요. 이제 그거에 파생되고 조금 더 살이 붙여진 게 우리가 맨날 읽는 그 책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 안에서 그렇게 문장이 있는 게 이유가 어떨 때는 어가 아니고 언이라고 쓰는구나. 그거를 품사 중에 관사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내가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네, 이거를 딸딸딸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쉽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듯이 만나볼 수 있는 교재. 이거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서 책을 계속 꾸준히 읽어나가잖아요. 진짜 이렇게 문법 한 번 터치 안 한 거랑 한 거랑 이 실력 향상의 그 계단 올라감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아이가 쓴 글을 사진을 찍어서 미자모 카페에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이제 책 육아를 하시면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거침없이 글을 써가는데 너무 기특하잖아요.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옛날 저희 첫째 생각도 나고 그런데 이제 딱 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메일 통해서 조금 조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영상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책류가 되게 중요해요. 책 읽는 거 되게 중요하고 정독, 다독, 청독, 낭독 다 중요한데요. 언어에는 또 4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그쵸? 좀 요 순서대로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또 읽을 수가 있잖아요. 많이 읽다 보면 그리고 그 문장이 내 입에 붙으면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내가 많이 책을 읽었으면 당연히 글쓰기도 잘할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거는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뭔가 알고 있어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많이 책만 읽는다고 글쓰기가 자동으로 너무 잘 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공부할 때 기계처럼 에세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같이 배우는 게 당연히
문법이었죠.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중고등학생 때 문법 엄청 배웠어요. 네네. 우리나라는 좀 다소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좀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서로 말을 할 때 미스커뮤니케이션 없이 서로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제대로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문법이라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 규칙을 잘 활용해서 쓰려고. 그래서 초등시기 때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골고루 만나보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중고등학생 때는 뭐 조금 더 다른 분야에 특화돼서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 초등 시기 때 이 기본 베이스만 어쨌든 확고하게 가져가면, 이 스트럭처링의 그 컨셉만 제대로 가져가면 중고등학생 때 살만 제대로 붙이면 되거든요. 문법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잘 생각해보면 그 기본 틀이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확고하게 가져가면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살 붙이는 거는 거기서 계속 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씩 배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한번 빡 가져가실 때 이 교재 추천드려요. 저는 저희 둘째랑도 중학년 때, 아마 2학년 후반 때나 3학년 초반? 저희 아이가 어느 정도 따라와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영어 수준이 아니고 국어 수준 때문에, 국어를 조금 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어를 잘해야 모든 걸 다 잘하잖아요. 네, 시간 배분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둘째랑 중학년 때 꼭 해야겠구나라고 찜한 교재 소개해드려 봐요. 이렇게 메인 교재가 있고요. 워크북이 있어요. 이거를 활용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건데, 물론 아이랑 상의를 하겠지만, 첫 번째 옵션은 이 메인 교재를 다 해요. 그리고서 2단계로 넘어가면서 아이가 혼자 이 워크북을 숙제 개념으로, 복습 개념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를 다 끝내고 2단계 넘어가면서 1단계 워크북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2단계와 워크북 1단계. 아니면 그냥 둘을 다 같이 하는 거죠. 레벨 1. 그러니까 1단계를 하면서 이제 메인북과 워크북은 숙제 개념으로 얼터네이트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확고하게 더 시간 투자해서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문법은 한 번 배우고 끝이 아니라는 거. 계속 펌프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네. 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문법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뭘 잘 모르나요? 물론 아이가 제대로 처음부터 못 배워서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문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잊혀져요.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딘가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문법을 접하면 소록소록 기억이 나서, 예를 들어 예전엔 1시간 투자해야 이 컨셉을 이해했다면 이제 다시 볼 때 10분이면 금방 캐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만나봤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야, 너는 왜 문법을 배웠는데 아직도 몰라? 요 개념이 아니라, 이만큼 배웠던 것들이 한 요만큼이 남아있었는데 이거를 점점 살을 붙여가면서 배울 수 있는 그 카파가 넓어졌구나, 넓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베이스를 좀 잘 깔아둬야겠구나, 요런 컨셉으로 가져가시면 뭐 우리나라 내신의 그 문법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첫째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 정말 다양한 교재들 통해서 뭐 독해나 뭐 문법이나 뭐 vocabulary나 이런 걸 만나잖아요.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좋은 교재들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실력이 계속 누적된다는 거. 아이들 지도하실 때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이 문법 교재를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조언을 드리자면, 저라면 저희 아이가 매직 트리 하우스 정도 읽을 수 있는 친구다, 이거를 서서히 읽어나가고 있다, 한 권, 두 권 마스터하고 있다면 이 문법 교재도 함께 커리큘럼에 넣어서 함께 활동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한 권이 대략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여기 차시로 데이 1부터 29일까지 있거든요. 여기 안에 교육부에서 지정한 초등 필수 영단어 800개도 들어있는데, 여기 좋은 게 또 난이도별로 또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QR코드도 있고요. 그래서 단어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본인의 어휘 실력을 체크한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익히고 갈 수 있도록 앞에 영단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데이 1부터 차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midterm도 있고요. 월드 리뷰도 있고, 뭐 빌드업이나 퀴즈나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예시들이 들어있고요. 저는 꼼꼼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이가 스스로 읽으면서 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영상 통해서 소개해 드려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메가스터디 북스에서 출간된 초등 영문법 문장의 원리 소개해 드리면서 초등 시기 때 어떤 식으로 문법 커리큘럼 가져가시면 좋은지 의견 드려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